안녕하세요. 김나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잠이 잘 안 올 때 들으면 잠이 솔솔 오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입니다. 오쿠시 아유미 작가가 쓴 책이고요. 예문 출판사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저는 일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읽으면서 저희 말하는 습관과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항상 이기는 사람들의 대화법. 나는 1년 12달 끊임없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프레젠테이션, 매니지먼트 기술에 관해 강연을 한다. 수강생들의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천차만별이다. 여러분, 윈윈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신가요?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나는 항상 수강생들에게 이것을 확인한다. 윈윈. 우리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반, 알긴 알지만 어디까지나 이상론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반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영업자의 경우 무엇이든 고객 입맛에 맞추겠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반대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겠다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윈윈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윈윈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강연은 이에 대한 해답을 수강생들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한마디 인상적인 말을 던지거나 혹은 한마디 말을 절제함으로써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나를 어필하는 전략이다. 이 책에는 그런 이상론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힌트가 가득 담겨 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전혀 달라진다. 말 한마디로 연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놓칠 뻔한 고객을 잡을 수도 있다. 2006년 6월 나는 예스를 받아내는 비즈니스 화술, 원제, 15초 만에 사로잡아 90초 만에 승부를 내는 어서티브 교섭이라는 제목으로 첫 책을 출간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독자들이 책에 써있는 대로 실천해보니 정말로 효과가 있던데요?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한 쑥스럽다는 핑계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쁜 마음이 들었다. 전작에서 내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흔쾌히 예스를 받아내는 커뮤니케이션. 나는 이것을 어서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른다. 의 기본 사고와 행동 지침을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보다 실천적으로 직장 내외의 다양한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기본은 다음과 같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해주길 바라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자기중심적인 언행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화법을 조금만 바꾸면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당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히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의견에 상대방이 노를 외친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실망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다.
왜 노라고 한 걸까? 어떻게 해야 다음번에 예스를 받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된다. 이 책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말하기 기술을 테마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영업은 반드시 외부 고객에게 어떤 것을 파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거래처뿐 아니라 직장 내 상사나 타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원하는 업무를 기대하기 힘들다. 부하나 후배를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 영업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제대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다. 상대방이 좋은 느낌을 갖도록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힘은 비단 업무에서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필요하다. 채용 면접관 앞에서 혹은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자신을 10분 나타내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꼭 상대방을 누르고 밟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서로가 윈윈 하면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기본은 말하는 법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바꾸어 보자. 새삼스럽게 무슨 윈윈 운운하느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의 말하는 습관 및 태도를 돌아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이익은 찾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많은 것을 바꿀 필요도 없다. 말하는 법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 오쿠시 아유미, 클로버링크 대표.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1대입 A면은 11페이지 상단부터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뀐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미안해 하기보다 느낀 그대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주는 편이 기분이 좋다. 매정한 반응이나 죄송합니다 때문에 당신은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이 되는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 말하는 법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쿠시 선생님이신가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바쁘신데 아침부터 이렇게 멀리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강연을 하기 위해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중 나오신 분이 나에게 이렇게 인사했다. 그는 웃는 얼굴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나를 맞이해 주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송합니다를 연발하고 있었다. 마음 설렘에 공항에 도착한 나는 바쁘신데 아침부터 이렇게 멀리까지 라는 말을 듣자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이쪽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요? 하며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만다. 말하는 법을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실례합니다만 오쿠시 선생님이신가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나카노라고 합니다. 바쁘신데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스케줄이 좀 이른 시간으로 잡혔습니다만 아주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이른 시간이라도 사과를 받기보다는 감사를 받는 편이 훨씬 마음 편하고 기쁘다.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분 좋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한마디를 이렇게 바꾸면 훨씬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도 가장 흔한 한마디가 바로 죄송합니다 이다. 죄송합니다는 이제 그만. 죄송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죄송합니다는 정말 편리한 말이다. 사과를 할 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도,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도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개 중에는 말버릇처럼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는 사람도 있다.
주위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이 말을 자주 쓰고 있다는 것을. 같은 말이라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전혀 달라진다. 한마디를 바꾸거나 같은 말이라도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나에 대한 인상이 확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 상대방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도와주거나 호의를 베풀었을 때 죄송합니다 보다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식당이나 상점에서 종업원에게 말을 걸 때 죄송합니다 보다는 부탁합니다, 주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과할 때도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끝내지 말자. 죄송합니다 보다는 폐를 끼쳤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어떤가? 이 정도라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지 않은가? 이외에도 바꾸면 더 좋은 말들이 많다. 커피와 차 중에 어느 쪽이 좋은지를 물었을 경우 그냥 녹차 주세요 보다는 녹차로 하겠습니다, 녹차 부탁합니다. 상품이 얼마나 남았는지 재고 확인 문의를 받았을 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것뿐인데요 보다는 이것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중하게 골라보시죠 하고 말하는데 그냥 이거 주세요, 아무거나 좋아요 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 또한 같은 말이라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불량 재고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찜찜하다.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표현보다 준비하겠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훨씬 좋은 느낌으로 다가온다. 상사에게 말을 걸 때 잠깐 괜찮으세요? 보다는 3분만 시간 내줄 수 있으세요?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도 막연하게 저 잠깐만 보다 3분이라는 기준을 정해놓으면 상대방도 마음이 놓인다. 단 3분이라고 정했으면 가능한 한 3분 안에 이야기를 마무리해야지 길게 끌고 가면 오히려 역효를 낼 수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라면 신제품 마케팅 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대강 시간을 가늠해서 알려준다. 상사와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자. 별로 내키지 않는데 상사가 당신에게 묻는다. 좀처럼 노하기 힘든 상황이다. 오늘 한 잔 어때? 당신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No. 죄송합니다. 가고는 싶지만 오늘은 좀.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상사는 즉시 이렇게 되물을 것이다. 그럼 내일은 어때? No. 그게 내일도 좀. 이런 식으로 자꾸 거절하면 어쩐지 피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십상이다. 뭐야, 나랑 마시기 싫다는 거야, 뭐야. 하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해보자. Yes.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안 되겠는데요. 내일 점심은 어떠세요? 당신의 솔직한 마음은 술 생각도 별로 없고 귀가가 늦어지는 것도 싫다. 술 취한 상사 뒤치닥거리는 더더욱 싫다. 이유를 대려면야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변명할 필요는 없다. 같이 가자고 말해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피곤해하면서까지 억지로 끌려가지 않아도 된다. 상사도 당신이 억지로 따라와 주길 바라지 않는다. 저녁 술자리 대신 점심 식사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거절하면 된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두었다가 꼭 모시고 가고 싶은 집이 있어요 하고 제안한다면 금상첨화다. 이번에는 같이 골프를 치러 가자고 권유를 하는 상황이다. 어설프게 제가 영 실력이 딸려서요 하면 상대방은 괜찮아, 내가 가르쳐주지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유할지도 모른다. 제가 아침 잠이 많아서요 하면 그래? 그럼 오후는 어때? 하고 우도했던 분위기에서 점점 더 멀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주말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면 그럼 다음 주말은? 하고 계속 그 다음으로 이어지며 골프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대답은 어떤가? Yes.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골프는 요즘 손을 놓았거든요. 테니스라면 제가 상대해 드릴 수 있는데. 만약 자타가 공인하는 골프 강의라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Yes. 같이 가자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요. 평일 업무에 지장이 생길까봐 요즘 주말 골프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열심히 하고 오세요. 이럴 때는 빙긋이 웃으면서 상대방이 불쾌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 그러나 거절한다는 뜻은 명확하게 전달할 것. 상사도 업무에 매진하려는 부하를 차가운 시선으로 볼 리 없다. 당신의 의지, 즉 골프장에 함께 갈 수 없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전하되 말하는 방법을 바꾼다. 이것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확 바뀐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마음을 고려해서 말하는 노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이 이 책의 테마인 내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는 화법의 효과 중 하나다. 사람을 놓치는 말 한마디.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말 한마디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크게 달라진다.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미안해 하기보다 느낀 그대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주는 편이 기분이 좋다. 술자리를 거절할 때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라고 냉정하게 거절하지 말고 내일 점심은 어떠세요? 꼭 한번 식사하고 싶습니다. 하고 한마디 덧붙인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진다. 매정한 반응이나 죄송합니다 때문에 당신은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이 되는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말 한마디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는 이 밖에도 많다. 가령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명품 매장에서 어떤 고객이 요즘 유행하는 상품을 찾고 있다. 고객, 동물 무늬가 있는 파우치를 좀 보고 싶은데요. 점원, 아프리카나 말씀하시는군요. 분명 점원에게 아기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점원은 이런 반응이 그런 것도 모르고 여기 오셨나요?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은가? 어쩐지 성의 없다는 느낌이 든다. 동물무늬라고 물었다면 동물무늬 파우치 말씀하시는군요.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여기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이 라고 상대방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되묻는 형식으로 대답하면 된다. 자기가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귀에도 잘 들어올 뿐 아니라 내 말을 귀담아 들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안심한다. 이 귀담아 들어준다는 작은 안도감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임을 명심하자. 다음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객, 무늬 없이 심플한 키홀더 없을까요? 점원, 무늬가 없는 걸 찾으신다면 여기 있는 게 다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제일 저렴한 시리즈예요. 고객은 심플한 것을 원했지 싼 것을 원하지 않았다.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이 말 한마디로 고객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 심플한 디자인을 찾으신다면 이쪽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은 어떠세요? 컬러는 레드와 블랙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편이 훨씬 부드럽다. 고객이 원하던 심플함에 초점을 맞추어 고객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다시 방문해 줄 만한 고객을 한마디로 놓친다면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겠는가. 질문하는 기술, 대답하는 기술. 직장에서 오가는 대화에도 이런 함정들이 많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 실수를 한 동료나 부하에게 던지는 한마디. 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 이런 말은 화가 나서 상대방의 실수를 추궁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추궁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러는 당신은 얼마나 잘나서 라는 반발심이 일기 마련이다.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방의 실수를 추궁하기보다 앞으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실수는 실수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되 이렇게 말을 하면 질책을 받은 상대방도 긍정적인 대책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이 틀림없다.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만약 당신이 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 라고 질책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사과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속은 속이 아니다. 동료라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내 지시가 처음부터 애매모호했어. 다 내 잘못만은 아니야. 하고 반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물으면 반응이 달라진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줘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나도 철저히 체크할게. 다시 체크해 볼 테니까 같이 봐주지 않을래? 긍정적인 질문에는 긍정적인 대답이 돌아오기 마련이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대답은 전혀 달라진다. 혹시 당신도 이런 일로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예스를 끌어내는 경청의 기술. 지금 당신은 중요한 비즈니스 상담 중이다. 예스를 받을지, 노를 받을지 모든 것이 당신 하기에 달려있다. 어떻게 하면 예스로 이어지는 말을 끌어낼 수 있을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다.